네, 전해드린 대로 흉기 피습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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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로 이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과 또 음모론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죠.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그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대표 이제 대변인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제 당적 문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야기가 지금 했습니다. 자, 먼저 당적부터 보죠. 김 씨가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하다가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요. 피의자의 당적은 뭐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당적 논란이 확산되는 이 양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제 워낙 그 양당 간의 극단적인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 정치, 극단 정치가 이렇게 판을 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그 물리적인 테러, 이런 테러는 그 당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가 지금은 제대로 발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음모론이나 뭐 배우설이나 네.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조금 정말 안 좋은 거다. 그렇죠. 일단 이런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 자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아닙니까? 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더 혐오 정치와 증오 정치를 격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빨리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잘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이 피의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범행 동기 밝히는데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끔찍한 테러,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실제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먹튀기 난무한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주는 게 예. 가장 먼저인데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거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논란이랄지 음모론이 이렇게 난무하는데. 예. 항상 뭐 우리 사회 어떤 사회에서나 있던 현상이긴 하지만 음모라는 게 이번에 정치권에서 이제 너무 이게 심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테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당 당원이냐 그리고 어느 쪽 지지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동기를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후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진영 논리에 심각해서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어서 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정치 테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이거를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예. 지금 모순적인 이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누이 당부하지만 이 사실과 진실과 관련돼서 어떠한 것도 추측이나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가짜 뉴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뭐 자작극이란 주장도 있고, 자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이게 이제 사실 정치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이제 기존 정치가 강성 지지층에만 편승하는 극단적인 정치를 해왔잖아요. 예. 정치권에서도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다 진보다 해가지고 양쪽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악마화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원수처럼 상대를 그냥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 테러까지 예.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EU에서든지 이런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 이런 사건에 네.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막말하고 이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 음모론이라든지 음. 물론 지금 양쪽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할 겁니다. 뭐 당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를 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5호인 강청희 전 대한의협 부회장이 어제 이 대표 상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이 이제 가짜 뉴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강창 영입인 이제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흉부외과 의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찰이 보도한 처음에 열상에 대해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 경찰이 발표한 것을 가짜 뉴스라고 말한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더더군다나 직접 그것을 치료하거나 수술한 의사의 직접 브리핑이 아직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인재 영입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치인이죠. 네네. 이제 네. 민주당에서 그 인재 영입한 그런 인물에 의해서 물론 그분이 이제 전문가이시죠. 예. 의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발표를 하면서 이전에 그 의료진 내지는 뭐 거기서 발표한 거, 경찰이 발표한 거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또 단정 짓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왜 직접 그 의사가 발표를 하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표 시절이나 예. 아니면 그 주한미 대사죠 마크 리포트 그 테러가 있을 때도 네. 직접 병원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또 공인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부풀려질 일도 없고 축소될 일도 없는데 네네. 지금은 정치권에서만 그냥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발표 아닌 발표죠. 자칫 잘못하면 주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발표를 요청했는데 민생 요청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다른 억측에 연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워서 뭐 고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함께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여야 모두 이제 이 대표의 케어를 기원하면서 총선에 미칠 파장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신당 창당 움직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춤하는 모양새긴 한데 그래도 신당 창당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예 뭐 되돌려지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엊그저께 워낙 이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지. 어쨌든 이제 신당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 지금 기존의 정치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신당은 일정된 어떤 계획표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 비습으로 일단 그 재판 일정도 지금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8일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재판 22일로 연기가 되고요. 대장동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정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뤄지는 이 재판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런 테러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미뤄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뭐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요. 특히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은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공판을 그렇게 여러 번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여태까지의 그 짐작과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뤄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총선 전까지 결론이 나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전부 예. 다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재판이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언제부터 볼지를 모르겠지만은 네. 본인도 이제 공천 과정이 있고 또 인재 영입 과정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미뤄지면은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신당 창당하는데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역을 방문할 예정이죠. 어제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좀 경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찰들도 굉장히 민감해질 겁니다. 예. 이게 또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요.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한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 호남 민심 끌어올리는데 좀 역할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시절에는 뭐 대구나 뭐 이런 기존의 국민의힘 보수 쪽 지지 지역에서는 여러 번 좀 선을 보였는데 과연 광주에서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을 할까가 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뭔가 한동훈과 광주 5.18, 광주 정신, 민주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그동안의 자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할지가 좀 궁금하죠. 예.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 동료 시민이나 이런 단어보다는 뭔가 좀 더 새롭고 더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광주에서도 주목을 하겠죠. 이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계속 광주에 좀 구애를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호남과 광주가 실망을 한 상태에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모습으로 좀 차별화하면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앞으로 공개 행보를 상당히 활발히 할 텐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이제 대표는 병원에 있어서 공개 예.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공개 행보들은 훨씬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뭐 활동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원님께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저기 공천이 저쪽에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맞대응하겠다,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다 정치 일정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중도를 확장하려는 모든 계획들이 방향이 좀 틀어지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응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제 121석인데요. 네. 그 이미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을 일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늦춰서는 또 더 곤란하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10수년 동안 그 조직과 당원 관리를 쭉 해왔던 그렇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을 늦춰버리면은 예. 선수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오히려 그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강력한 상대 후보를 싸워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늦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영향은 받겠지만은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제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을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저 죽을려면 아닙니까? 그게. 어째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제 책임입니다. 그 전에 김원정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족을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제가 잘할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정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잘 갖추겠습니다. 글쎄요, 김혜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왜 그런 사람 뽑았냐고 나무랐지만 그 대응은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빠르고 정확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인 회장이 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이전보다는 뭐 김은경 위원장을 상대한 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뭐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발언의 당사자였고 요번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는 뭐 아니었다. 그리고 네. 좀 신속하게 대응했다. 뭐 예. 이런 거를 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뭐 노인 비하 이런 것들이 정말 끊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서 좀 근본적인 이제는 좀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치 테러나 우리 양극화 이런 데 있어서도 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상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특정 세력이나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말실수라고 얘기하면서 뿌리 깊은 비하의 이런 그 근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를 좀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공존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점점 가야 돼서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사회에서 어떤 걸 비하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종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 어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겸임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배경이 뭔가요? 이거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양쪽의 뭐 당 대표인데 네네. 이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결국 선수로 내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그런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전략, 네. 장악력 이것이 그대로 아마 그 실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양쪽 당의 당 대표 또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 투영이 되지 않겠나. 예. 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수들을 잘 뽑아가지고 또 기존 선수들을 굉장히 적절히 잘 물갈이 해가지고 예.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잘 내보냈을 때 이기는 선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너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또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스럽게 잘한다. 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 이기는 그 승리 카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스럽게 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공관위원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 보도는 자꾸 법조인 얘기가 화마평에 나오고 또 아니다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비법조인 법률가 이런 사람이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있고 있는데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 법조인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조인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워낙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네. 이제 법조인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비법조인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도 지금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죠. 이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어떤 여론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고 이낙연 대표가 당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겠죠. 글쎄 김효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이낙연 대표가 여기서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당에서 잡고 싶은 마음은 강하죠. 어떻게 당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도 얘기 좀 잘 돼서 당이 서로 통합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걸 좀 수용해서 민주당이 통합해서 가면 좋겠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고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저께 이재명 대표 또 피습이 있어서 이게 약간의 어떤 멈춤에 일시적인 정지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고 그리고 당에서도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정말 통합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 두 분의 갈 길이라 그럴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해 말에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끝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갈 길에서 다시 선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안민석 의원이 이낙연 신당 불가 발언을 했습니다. 뭐 친낙계에서 정치의 비정함을 실감했다 이런 반응도 나오기도 했는데 야권 분열 움직임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습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표의 그 회동 자체는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고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의 문제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상황에서 분당, 신당 창당과 관련된 메시지 발언은 자제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며칠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당 창당 쪽으로의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아마 되돌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아마 갈 길을 가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며칠간의 그런 그 시간상의 차이 요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움직임도 좀 살펴볼게요. 측근인 이 허은하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고 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글쎄요, 그 의원직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도 뭐 평가할 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파괴력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신당이 지난해에 출범할 때 이준석 혼자 했다고 했을 때는 신당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여론이 있다가 바로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또 탈당하고 예상은 됐지만 허은하 의원이 또 신속하게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또 이준석 신당이 좀 속도를 붙는 건 아닌가. 그리고 며칠 사이에 당원들이 많이 또 합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뭔가 약간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허은하 의원이 비례대표직이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의원직을 던지고 합류했다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거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 정치인이라는 그런 어떤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허은하 의원이 그거를 내려놓고 어떤 소신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또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 주춤했던 것에서 약간의 또 속도를 붙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중진급 인사와 접촉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현역 의원의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야당을 이제 만드는 건데 과거에 이제 천하용인이었다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빠지면서 결국 지금 천하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신당이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확대,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인가, 세를 더 얻어 가고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증명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천하람, 그다음에 이가인 경기도의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허은하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서 그만두고
신당에 이제 합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천하인이다. 아직은 천하인이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재 그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하는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준석 신당의 성공 여부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준석 신당의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잘못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또 계속 지금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